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얼마 전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미국과 대만을 향해 대놓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군 동부정부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에서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뒤 실제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대만 봉쇄훈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22일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레닌강 해사국에 따르면 중국군은 이달 15일까지 서해 남부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 구역은 장쑤성 레니강시 앞바다로 이 중 서해에서 진행하는 실사격 훈련은 한미 훈련을 앞두고 열려 한국과 미국에 대한 견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민폐를 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반대편에 서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 동맹 중심의 계획에 한국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영주권까지 내걸 정도로 한국의 인재들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구성과 관련해 미국에게 다음 달 초 예비 회동을 하자고 역제안을 하며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각종 언론들에서 한국을 크게 견제하며 대대적으로 한국 반도체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칩4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갑자기 황당한 의견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함께 칩4에 가입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최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그룹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이 칩4를 굳이 가입해야 한다면 중국과 함께 칩5로 확대해 가입하자는 황당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수십 차례 삼불 원칙이라고 거듭했던 사드 배치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수개월간 강하게 한국 보고 절대 칩4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으림장을 놓던 중국이 갑자기 머리를 숙이고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가 현재 중국에 일부 반도체 공장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전부터 계속해서 탈중국을 준비 중이고 실제로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는 직원들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최근 미국에 약 260조 원가량의 투자 계획을 텍사스주에 제출했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사실이 구체화되며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태양광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기후대응 및 관련 공급망 구축에 10년간 48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를 결정했던 한국 기업이 막대한 수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돼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감축법에 담긴 것 중 한국 기업들이 주목하는 내용은 총 3,690억 달러, 하나로 약 481조 원에 달하는 기후 에너지 계획으로 수혜가 되는 업종은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10년간 중저소득층이 중고 전기차나 신차를 구매하면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현지 투자를 한 우리 기업에도 공급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포드에서도 중국의 저가 LFP 배터리 공급을 받을 예정이지만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없기에 차세대 시장은 결국 한국에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폭스바겐과 포드는 내년부터, 벤츠는 2024년부터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일부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들은 짧은 주행거리를 이유로 LFP 배터리에 회의적이었지만 최근 급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20-30% 싼 LFP 배터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경우도 에너지 밀도 등 품질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NCM 배터리를 만들어 왔는데 최근 성능까지 개선된 차세대 LFP 배터리 개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벌써부터 두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에 중국 난진 생산 라인을 LFP 라인으로 전환해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2년 뒤에는 미시간 공장에 신규 LFP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SK온도 연내에 LFP 배터리 개발 완료를 목표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LFP 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중국을 따돌리는 건 시간 문제일 듯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에서도 한국에게 큰 제안을 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우선 얼마 전 방한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LG화학 R&D 캠퍼스를 찾아
배터리 소재,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 방문해 특정 기업을 방문해 둘러본 곳은 이례적인데요. 마곡 R&D 캠퍼스는 LG화학의 차세대 양극재와 분리막 등 미래 전지 소재 연구시설이 모여있는 곳으로 1시간이 넘게 진행된 방문에서 옐런 장관은 전지 소재 기술과 지속가능 전략이 담긴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옐런 장관은 LG화학이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미 양국 기업이 노력해준 덕분에 양국이 굳건한 경제 동맹으로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 배터리 단독 공장 건설 계획 재검토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LG 엔솔은 지난 3월 미 애리조나주 콘크리크에 연간 11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당초 LG 엔솔은 올 2분기에 착공해 내후년 하반기에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지만 고물가, 고환율 여파로 투자비가 2조 원대로 불어나면서 투자 계획을 잠시 보류했었는데요. 이런 결정에 아쉬움이 큰 미국 정부가 직접 옐런 장관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영주권까지 내걸면서 한국의 배터리 인재를 영입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동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한국 배터리 인재 영입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최근 포드는 미시간주 디어본과 주요 생산 연구시설이 밀집한 인근 로뮬러스 사업장에서 근무할 대규모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SK온 배터리를 장착한 포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 F150 라이트닝은 이곳에서 생산되는데요. 그런데 포드는 배터리 제조사에서 생산 장비 운용 경험을 지닌 화학, 기계, 재료공학 전공자를 모집하는 공고에서 비자 스폰서십을 보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른 공고에선 미 현지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며 비자 스폰서십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소개했지만 배터리 분야는 달랐습니다. 포드가 내건 비자는 H1B로 학사 이상의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학위, 재직 기간이 6년 이상 된 자에게 주어지는데 발급 후 3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고 3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H1B 비자는 기업이 해당 취업자의 신원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1인당 4,000달러, 약 520만 원의 신청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발급 자체가 까다롭고 부담이 커 미국 대기업들도 비자 스폰서십을 꺼린다고 전해지지만 한국의 배터리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포드는 통 큰 투자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포드는 SK온과 합작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업체 글로벌 SK를 공식 출범시켰는데요. 작년 9월 두 회사가 10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10개월 만에 이룬 성과로 본사는 당분간 SK온 생산시설이 있는 조지아주 커머스에 둘 예정입니다. 이후엔 글로벌 SK에 배터리 공장과 포드 전기차 조립 공장이 들어서는 테네시주, 스탠턴으로 옮길 예정으로 배터리 공장은 테네시주 1개와 켄터키주 2개 등 총 3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테네시 공장은 포드의 전기차 공장과 함께 건립됐는데 이들 3개 공장을 완공하면 연간 배터리셀 생산 능력은 총 129기가와트시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배터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최근엔 사실상 일본이 특허를 독점하던 부분까지 한국이 개발해내면서 기술 우위를 확실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캠트로스가 일본의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액 첨가제 시장을 뚫고 국산화에 성공하며 자사의 2차전지 전해액 대부분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전해액 첨가제는 원천 기술이 일본의 특허로 가로막혀 있었기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일본산 첨가제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캠트로스가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더 이상 일본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배터리 3사는 북미를 넘어 이제 유럽 시장으로 진격한다는 소식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는 유럽 시장을 공략해 더 큰 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입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유럽 내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위한 별도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중국, 북미에 이어 유럽 현지 배터리 생산 능력을 대폭 키워 2025년까지 100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인데요. 또 SK온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 최대 규모로 공적 수출 신용기관 자금 유치에 성공해 유럽 생산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삼성 SDI는 하반기부터 헝가리 궤드 2공장이 양산에 돌입하면서 고부가 제품인 중대형 배터리 젠5 판매가 시작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유럽 전기차 시장은 2020년 140만 대에서 2030년에는
1330만 대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미국 시장 확대와 함께 유럽 시장을 이끌어 나갈 국내 배터리 업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